네. 우리 탱고픽. 정프로는 뭐 할까요? 네, 역시 탱고픽으로. 탱고픽에서 돈 벌어야죠. 네. 하여튼 많은 분들 탱고픽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은 어떤 뉴스가 또 우리 네. 시장에 영향을 줄지, 어떤 뉴스들 챙겨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첫눈 오는 거 보셨어요? 어제 첫눈이 왔죠. 몇 시에 왔어요? 어제 한 밤 10시 반? 그래요? 술 드셨구나. 아니요. 첫눈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정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나. 진짜. 이런 주무실까 봐. 네. 텔레폰은 아니었지만 텔레파시로 저희는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나 팀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365일 할 거야? 아이템 떨어질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계속 할 거야 이거? 이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했다 안 했다 해야지. 때마침 첫눈이 내려서 오늘 날씨 엄청 추워졌어요. 이건 봤어야 이건 뉴스를 통해서 뭐 들은 어제 거예요. 봤습니다. 집에 가다가. 눈이 보였어요? 예, 집에 눈이 내렸어요. 그건 아시죠? 그 첫눈은 아무 데서나 본다고 첫눈은 아니라는 거. 기준이 아마 있죠. 예, 종로구 송월동에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네. 거기에 관측 요원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관측 요원이 누가 왔다더라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아, 거지. 그거 안 됩니다. 신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어디 눈 왔습니다. 이거 신고 안 돼요. 얼마 이상 이건 필요 없고 일단 그 사람이 눈으로 확인. 네, 인증샷 안 됩니다. 직접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마천동 뭐 이런 데서 엄청 폭설 내려도 그건 첫눈 아닌 거예요? 아, 안 됩니다. 그 마천동은 그럼 첫눈 누릴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종로구 그런데 거기만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그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딱 그 기준을 딱 잡은 거라고 합니다. 강남이고 어디 자시구 간에 하여튼 무조건 종로구 거기. 네, 네, 기상관측소. 알겠습니다. 뭐 하나 알아둔 건 고맙고요. 네, 오늘 넘어가시죠. 그 체감온도 한 20도까지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좀 잘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저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래서 뭐뭐 해당되는 거죠? 지하철? 그 1에서 8호선 지하철. 지하철. 운행이 매우 줄어드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6년 만인데요. 일단 대체 인력 투입해서 출근 시간대는 일단 평상시대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게 목표고, 그 좀 낮 시간은 아무래도 혼잡도가 좀 떨어지니까 평상시 한 70% 정도가 운행이 될 거고요. 네. 퇴근 시간대는 한 85%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 네. 버스 배차 간격을 조금 줄인다고 하니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뉴스들이 뭐 별건 아닌데 이거 그냥 주요 뉴스 하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언제 돈을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몇 세에 가장 많이 벌까요? 46세 47, 봅니다. 8세? 그러면 정 대표님은 지금이 제일 잘 벌고 계시죠? 그러네. 지금이죠. 네, 지금입니다. 피크입니다. 야, 요건 빠져나갈 수 없게 딱 해놓은 다음에 나이를 밝혀버리네. 맞아요, 근데? 아니요, 42세입니다. 42세 끝났어 나는 이미. 그래요? 어제 난 14년 전이야? 어제 국민이전 개정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42세 노동소득이 3,725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61세가 되면 적자 인생으로 전환이 된대요. 적전이 적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애소득을 얼마나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 네.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스3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융시장에는 저렇게 바뀌었군요. 저도 소리 안 나는 걸로. 예, 그 요즘에 국내 금융시장이나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별로 없어요. 이제 파월 의장 연설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 관련한 뉴스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또 전달을 해드리는데 신규 확진자가 한 3만 9천 명으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위가 또 발생했다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중국에서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60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은 90%가 넘지만 뭐 80세 이상으로 가면 65.7%가 백신 접종을 했다.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은 80세 이상은 한 40%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백신 접종 강화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제로 코로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약간 완화하려는 그러니까 백신을 좀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좀 걸리고 나도
좀 치명률을 좀 낮추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어제 항생지수 제가 1개월 차트를 갖고 왔네요. 어제 항생지수가 5% 넘게 올랐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중국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생지수가 5%, 홍콩 H지수가 6.2%, 그리고 상하이 지수, 선전지수도 뭐야 저거 한 달 동안 23.95% 올랐어요? 예, 항생이 항생지수요. 지수가 24% 올랐다고요? 예. 항생지수 1개월 차트. 그것도 못 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배가 아픈가? 아니 저 또 항생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로그인 빨리 해야 되겠네.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완전 계시는군요. 글로벌 투자자야. 뭐 안 걸리는 게 없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은 좀 강원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위에 참가한 사람한테는 일일이 전화해서 왜 시위 참여했냐라고 좀 캐 물어서 예. 후속 시위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학생들 시위 참가 못하도록 예. 시험 안 봐도 된다, 기말고사 안 봐도 된다, 강의 남은 거 온라인으로 봐라, 고향 내려가라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기차역까지 버스 대절해 준답니다. 딴 데를 못 세게 아니요, 빨리 집에 가라고. 안 빨리 가라고.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기차역까지 대절 버스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50 생각이 난다. 예전에 그랬었어요? 아니 그 뭐 저 끝나면 바로 태워가지고 보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지. 네, 군사훈련 보내고. 예, 역시. 거기에 더해서 예.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우르무치에서 좀 크게 사고가 좀 났었잖아요. 네. 거기에 시정부가 저소득층한테 한 300위안, 한 5만 6천 원 정도의 일회성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게 PCR 전수 검사거든요. 그거를 좀 일부 지역에서 유연하게 하는 방안이 좀 발표가 되면서 그 중국이 코로나 방역 관련한 변화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좀 증시가 조금은 좋게 반응을 했고. PCR을 완화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걸 완화하면 확진자는 좀 줄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확진자 통계는 또 그렇게 좀 느슨하게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통계 마사지 살짝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또 이렇게 전수 조절 안 한다는 건 좀 줄긴 하겠지만 방역 조치가 조금 느슨해지면 확 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좀 아슬아슬하게 전 세계가 좀 지켜보고 있는 수치예요. 뭐 저도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좀 큰 문제 없이 코로나를 좀 안정 그렇죠. 국면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검사 안 하면 뭐 없는 것처럼 통계는 잡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자. 북한처럼요. 네. 슈레딩거의 코로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걸 꼭 그렇게 알려야 돼요. 뭘요? 넘어가. 퀴즈 자기가 퀴즈왕이라는 걸 그냥 강박이 있어 이 양반이. 이게 퀴즈랑 무슨 상관이야?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그 대기업 3분기에 이자만 6조 냈다. 이자 보상 배율 반토막이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 벌어서 빚 갚고 나면은 남는 거 없다. 그러면은 1배가 됩니다. 0이 되면 1배가 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이익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자는 금리가 올라가서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작년에 한 11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에 한 11배 정도를 이익을 냈었다는 건데 지금은 한 그 5.6배, 작년에 11배에서 올해는 5.6배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줄었고요. 그 이자 비용만 한 대기업 한 500대 대기업에서 한 6조 원 정도를 냈대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자 비용 제일 많이 냈나 봤더니 한번 이거는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전. 정답입니다. 한전이. 네. 아 지금 또 퀴즈 왕이라고 또 그 아니 내세우시는 이게 거예요? 무슨 퀴즈야 도대체? 이게 무슨 퀴즈입니까? 이런 건 상식이죠 그냥. 예. 네, 한전이 3분기에만 이자 비용을 7천억을 넘게 냈다고 해요. 한 분기에. 예. 전분기보다 2,300억이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500대 기업의 이익은 한 3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근데 이자는 아까 좀 훨씬 더 많이 내다 보니까 여기 이자는 한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자 보상 배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보통 기업의 건전성 지표로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무너지는 데가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었는데 떨어지는 회사들의 이름을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하면은 작년 3분기에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었던 기업 중에 올해 1분기 1 밑으로 떨어진 데가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시스템, SKC, 대한전선, 태영건설, 롯데하이마트, 현대리바트 등입니다. 여기는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으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 이자도 못 낸다. 올해는 이자 못 내는데. 아, 저는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없어. 안 걸렸어? 아, 나 지금 물어보면서 아슬아슬했거든요. 이게 또 혹시 좋은 데일까봐. 아, 근데 그리고 예, 작년에도 없어. 1이 안 되고 올해도 네. 1이 안 되는 데가 넥센타이어, 가스공사, 금호타이어, HJ중공업, KCC건설, 하나에너지. HJ 중공업이 한진중공업이에요? 예. 없어. 아, 그래. 없어. 저는 그런 기업들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개선된 곳도 있는데요. LG엔솔, 삼성물산,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되게 평소라면 잘 안 볼 소소한 얘기인데 그 제가 어제 경남도민일보라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경남의 중견 건설 업체인 동원건설이 부도가 났다. 오, 거기 큰 데인데. 동원? 동원건설 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전국 도급 순위로 따지면 한 388위 정도. 아, 그게 좀 틀렸나 보다. 로얄 두쿠라고 부산 지역의 그건 동원 개발인가 보구나.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동원 건설이죠? 예, 연매출 한 700억 원대. 아, 그럼 아닌가 예, 봐요. 예, 그렇게 엄청 부산 지역에는 큰 동원 개발이 굉장히 큰 건설사는 데가 있거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네. 예, 한 2000년대부터 한 22년 정도 영업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경남은행에서 도래한 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공사 대금 대부분은 PF로 마련을 했는데 그 이미 준공한 건물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자구책으로 이자가 30%가 넘는 사금융을 끌어쓰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법정 최고금리 20%가 기업들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네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사금융으로 30% 이자를 썼었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한 6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정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평소라면 관심이 좀 없었겠지만 이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이런 건 또 아니겠죠? 그 대전인가 뭐 저기 어디서 하나 저 부도가 났었죠. 대전? 한달 정도. 이전에 한 달 전, 예. 한 달 반. 전 대전은 하나 났어요. 튼튼한데. 아니 그쪽에서 꽤 큰 데가 하나 났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경남 지역에서 하나 났네요. 예, 예. 동원 개발하고는 틀린 데입니다. 동원 개발은 거기 굉장히 큰데 로얄 두크라고 예. 그쪽 지방. 그쪽 충남 지역에서 났던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모든 걸 다 틀어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좀 그 틀에서 정부의 정책 틀에서 조금 벗어난 건설사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지금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보는 건 그렇군요. 아닌데 그냥 한 번씩 모니터링해 맞아요. 보는 우석 정도. 건설이었네. 우석. 우석건설? 대전이에요? 예. 충청. 충청 지역에 있는 충청 건설사였어요. 우석은 저랑은 뭐 초면입니다. 네, 알아볼게요. 장우석 본부장한테. 아 오늘 오늘 날라다니시네요. 두 분 개그 좋은데요. 오늘 뭐 자, 한번 그러면 세 번째 뉴스에서도 어떤 개그 나오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코스피의 우량주라 그러면 코스피 200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시가총액 기준 50개 아파트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시청처럼 이렇게 아파트값 다 모아갖고 얼마냐 다 더해서. 예, 그리고 또 대단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랜드마크 아파트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아. 뭐 마포의 마레프라든지 뭐 예, 어? 대치 음마 이런데. 예, 가격 곱하기 단지수 이거 세대수 곱해가지고 시가총액 50개인데 와. 뭐 얘기하면 알만한 아파트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도 있고 뭐 압구정 현대,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아프로 리버파크 그리고 말씀하신 마포의 레미안 프로지오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보통 이게 똘똘한 한 채라고도 불리고 제일 선호되는 뭐 그런 아파트 단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벤치마크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달에 그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역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졌대요? 그 94.5로 전월 대비 3.14% 전월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연환산하면 곱하기 12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KB부동산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게 2008년부터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우리가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네네네. 변동률 차트입니다. 변동률. 어. 요 1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률이니까 요만큼. 와. 없습니다. 여기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군요. 예. 그 KB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것도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2%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 네. 선도 아파트 지수가 3.14%가 더 빠졌다는 얘기네. 더 빠졌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보통 대장 아파트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장 아파트를 선호했던 이유가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진다. 이게 이제 우량. 근데 그 전국 아파트예요? 전국 주택이에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전국 아파트예요. 예, 예. 왜 그러지? 그 지방 아파트는 더 거래도 한산하고 더 떨어질 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이 많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아파트는 아무래도 대출도 좀 덜 받으셨을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미분양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량이 지난해 90만 건이었는데 지난해 9월까지 올해 10월까지는 45만 건 딱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좀 늘고 있는데 전국 미분양이 13.5% 늘었고요. 서울 미분양 주택이 20%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게 준공 후 미분양이거든요. 다 짓고 나서 미분양. 네. 이게 12.3%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숫자 비율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준공 후 미분양은 23호예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 아니 서울에. 서울에. 예, 예. 전국으로 따지면은 한 47,000호. 그 전국으로 따지면 많긴 많네요. 예, 근데 전월보다 13.5%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이 원래 23호가 늘어난 거네요. 210호 정도입니다. 23호 그러니까 23집이 늘어나서 예, 예, 210호가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지금은 크지 않아요. 아까 건설사도 그렇게 되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악성후 미분양 지표도 지금 자체가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숫자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서 좀 전망 발표를 좀 했었어요. 근데 얘기가 내년도 아파트 매매 전세값은 한 3에서 4%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24년을 전후로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격 변동의 모습은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네. 내려가고 유지되는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전망이 어제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 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